광기 어린 창조적 유희. 여기는 한지훈의 고전에서 찾아낸 단단하고 수상한 심리학, 고단수 심리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숙입니다. 오늘은 44번째 시간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삶에 도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지훈 작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삶을 살아왔는데 아직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오늘은요 법구경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법구경 책 제목이죠? 불교 경전입니다. 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번뇌가 자신을 침범하는 것을 알아 항상 안으로 스스로를 살펴라. 번뇌를 따라 행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니 번뇌를 다하면 더러움이 없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피곤하다, 피로하다. 뭐 어떤 광고에서 이런 광고가 있죠. 간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네. 피로는 간 때문이네. 근데 피로는 피로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몸의 작용이죠. 네. 자, 우리는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죠. 자,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겉을 쌓고 있는 것은 에고, 즉 자라고 불리는 에고가 있죠. 네. 그 안에는 본성이 있습니다. 근데 본성을 깨닫기 위해서는 에고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타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하나의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서정숙 씨가 이걸 끝나고 한지훈 작가님 오늘 너무 못했어요 하면은 기분이 나쁘다 라는 감정은 지금 에고의 작용이죠. 스스로의 그냥 감정, 걸러지지 않은 순수한 마음. 에고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즉 타인과 나와의 대화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에고라고 합시다. 그쵸? 자, 그래서 에고는 누구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감정이죠. 서정숙 씨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툭 칠 수 있어요. 나한테 칭찬 한마디 해주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네. 나한테 칭찬을 안 하고 화를 내면 기분이 나빠지는 건 내 에고가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결과적으로 에고라는 것은 기분이죠. 보세요. 네. 내가 A라는 상황에서 화가 나고 B라는 상황에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C라는 상황에서 다시 화가 나고 D라는 상황에서 다시 화가 풀려요. 네. 그러면 결국은 내 마음은 어디 있는 건가요? 화가 나는 그 따라가는 것이 내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혹은 화가 안 나고 있는 상태의 그 변화가 내 마음도 나의 진짜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네. 자, 그럼 결국은 번뇌라는 것은 어디서 자꾸만 생겨나지? 번뇌라는 것은 무질서한 마음. 무질서한 마음은 어디서 계속 생겨나냐면 바로 이 외부와의 작용에서 자기의 진짜 마음을 잃어버리는 데서부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진짜 마음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타인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진짜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때그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진짜다라고 속는 거죠. 속는 거죠. 근데 그게 진짜일까요? 진짜 아니고 싶어요. 진짜 아니죠. 진짜라면 그 기분이라는 놈은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는 하나의 굉장히 거대한 힘이겠죠. 그렇죠. 내 주체성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그냥 말초적인 거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보세요. 날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추운 겨울날 그럼 기분이 나빠져야 되겠네요. 춥기 때문에. 더운 여름날은 덥기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야 되겠네요. 혹은 내가 시험을 못 보면 당연히 기분 나빠져야 되겠네요.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좋아져야 됩니까? 이건 뭡니까 이거는? 그럼 내가 좋은 대학을 진학하면 기분이 좋아야 되고 대학을 떨어지면 기분이 나빠져야 되고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기분이 좋아져야 되고 돈을 못 벌면 기분이 나빠져야 되나요? 그럼 내 마음의 본질은 뭐냐 이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기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그렇죠. 그럼 그 기분이라는 것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평생의 기분을 맞춰주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나요? 없는데요. 기분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내 자아는 사라지게 되고
바로 기분을 따라가다 보면 기분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기분을 아무리 따라가봤자 거기는 완벽한 행복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번뇌를 따라 행하다 보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기분을 계속적으로 따라가 봅시다. 자, 우리가 재밌을 것 같다, 진짜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상상되는 일을요, 실질적으로 가서 해보면 별로 재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동남아 3박 5일 여행을 가면은 그 업무에 지쳐있는 직장인들의 경우 거기를 가면 파라다이스가 펼쳐질 것 같은 느낌으로 가게 되죠. 그럼요. 그것도 한겨울에. 그렇죠. 가면은 딱 1시간에서 2시간은 좋아요. 근데 해변의 그 은빛 모래와 장렬하는 태양까지는 좋지만 바로 내 살이 타고 있다는 느낌, 더위가 싫다는 느낌, 목이 마르다는 느낌, 이국적인 풍경은 좋지만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느낌 때문에 또다시 집으로 오고 싶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더러운 기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네. 기분은 육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편한 것, 그냥 쉬는 것,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요 목표로 삼아라라고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강력한 하나의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타고난 근본의 생명력, 본성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는 나는 건강하고 건강하고 명랑한 명랑한 생명력을 지닌 존재다. 생명력을 지닌 존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꽃이 자라날 때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딱 보는 순간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그 꽃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어디였냐면 진짜 눈꽃만큼 작은 씨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네. 그것이 바로 저는 본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우리는 그 꽃을 보면서 조화가 아니라, 그리고 죽어버린 꽃이 아니라, 박제가 된 꽃이 아니라 바로 거기에는 수많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생명력 넘치는 꽃이구나라고 명명하죠. 네. 그것은 내 씨앗과 같은 본성의 아름다움을 피어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움이며 바로 내 정신의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것이죠. 만약에 그 꽃이,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어있는데 그 진달래가 어느 날 결심을 합니다. 난 진달래 싫어. 개나리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개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달래는 계속 괴로워하겠죠. 그럼요. 또 하나, 내가 진달래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진달래라는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은 나를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추락하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추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현상들은 바로 무질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한번 나의 본성을 깨닫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가 진짜 나아가야 될 길로 나아가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는 건강한 생명력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본성대로 살 것이다. 그리고 그 본성의 한가운데서 사자의 용맹함과 낙타의 힘으로 독수리의 발톱을 가진 사나이로 앞으로 정진하십시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정신이 살아있음이고 내가 번뇌보다 앞설 수 있다는 희망이며 내가 피로에 지친 눈으로 바보처럼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외쳐대는 힘이죠. 즉 하나의 생명력은요, 그 꽃이 아름다운 이유는요, 바로 그 꽃을 심어냈던 본성의 개성에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노예의 본능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썩어 빠진 태양을 벗어나서 당신이 오롯하게 모셔야 될 거대한 생명의 본질에 다가가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번뇌와 에고의 작용에 의해서 매일 힘들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비친 나는 바보 같고 거지 같으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렇지만 그 에고의 문을 무엇으로 바라보면 바로 나의 생명력 넘치는 본질로 나의 생명력 넘치는 본질로 나의 모습을 바라본다면, 내가 에고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외치겠죠. 그 에고의 본질은 무질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겠죠. 무질서야, 난 널 따라가지 않으련다. 무질서야, 미안한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질서를 가진 본연의 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정신병의 출발점은 남의 시각에서 나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 시각에 대해서 내가 초라해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는 걸 자각하시고 아름다운 생명력을 가진 활짝 핀 꽃처럼 우리 본연의 마음속에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한지은의 고단수의 심리학, 저는 서정수. 네, 저는 작가 한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